안전지사를 취재진이 만나서 근황을 물었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안전지사의 근황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라고 일단 안부를 여쭈니까 제가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내랑 둘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내랑 둘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실은 안전지사가 그 컨테이너 비슷한 곳에서 1심 재판 내내 생활을 했어요. 항소심 준비는 어떻게 돼가느냐? 할 말이 없다. 기회가 되면 그때 언론 취재에 응하겠다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손소 변호사님, 네. 29일부터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이 열리는데 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당시에 뭐 안전지사를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죄일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성폭행이야? 라고 하는 반면 여성계를 중심으로 아니 어떻게 재판부가 이럴 수 있냐라고 반발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2심 재판부도 상당히 아마 부담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형사 재판이라는 게 그 피고인이 어떤 인물인지 그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즉 검사가 현행 그 형벌 규정 현행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현행 형법을 위반했고 또 그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소를 하면 그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1심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만 그게 범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제 항소심에서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거들이 항소심에서 많이 제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은. 예, 다만 1심에서 제출된 양측의 그런 여러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현재로서 높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같은 법관이지만 같은 그런 사법부에 속해 있는 법관이지만 동일한 증거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 각각의 그런 법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 따라서 얼마든지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거기에서 여러 법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도덕적인 논란이 그칠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예. 따라서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도 그거는 사법부의 어떤 법률적인 판단인 것이고 정치적인 그리고 또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은 그 차원과 그 법원의 그런 판단과 다른 차원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이미지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안전지사의 지난 발언, 1심 무죄가 선고됐을 때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판결 결과 무죄 나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김병인 박사님, 네. 저 때가 이제 1심 무죄가 선고됐고 이제 곧 항소심 2심이 다시 열리는데 안전지사가 아까 등산복 입고 캠핑용품 챙기는 게 그냥 단순히 아내랑 놀러 가서 캠핑용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산에 있다고 합니다. 산에 있다. 산에 있고 굳이 아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지금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보면은 누가 가장 상처를 입었겠는가? 첫 번째는 안희정 지사로부터 이 법적으로 만약 문제가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피해를 입은 여성이 될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안희정 전 지사의 가족들이 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재판 과정에 나와서 안전지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에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 뭔가 모종의 변화를 좀 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장소가 산이라는 게 산은 우리가 기억하면은 예. 이 산, 손학규 전 대표가 또 떠오르잖아요. 손 전 대표 제가 그 강진의 야산 예. 가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떠나서 뭔가 은둔해 있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 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는 무엇 하고 지내는 건지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에 대법까지 갔을 때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안희정 전 지사가 새로운 정치활동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논란들을 보면서 안희정도 보내고 이재명도 보내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낸 건지 보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허.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김무성 전 대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최경환 의원이랑 갈등하면서 진박 간별 막 하고 해서 예. 야 김무성 전 대표 완전 갔어라고 했는데 간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옥새 들고 나르샤. 예. 한 방이 다 있거든요. 한 방이 다 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원내대표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게 발언해갖고 예. 바로 원내대표 날아가지 않습니까? 야, 유승민 끝났어. 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끝난 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은 보내진 것처럼 보이지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한 방에 있다.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한 방을 갖고서는 붙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그때가 진짜 여권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만해 한용우 선생님께서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은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뭐 그런 겁니까? 제가 산을 한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 김 장관님 아니 바뀜 이거 근데 진짜 실체는 있는 겁니까? 일단 여기 나오지 않은 분도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경선 때 붙었던 분 중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 고양시장에 도전하는데 현역 시장을 아예 컷오프해서 배제하고 경선 참여도 못하게 했었어요. 거기도 님은 같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에서 어쨌든 다 라이벌로 뛰셨던 분들이 다 정치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 보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뭐 정치적인 행동이나 정책적인 견해로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개인 비리로 이런 일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보복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그 개인만 잘라내고 우리 당이나 정부는 상관없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당에서 다 공천 주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서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정부 여당이 같이 보여야지 내부의 권력투쟁설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비동의 관음죄로 뭔가를 보여준다라든지 박원순 시장 관련돼서는 고용 세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같이 보인다라든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당내 뭐 윤리위원회 같은 거를 통해서 공동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권력투쟁설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이렇게 뭔가 같이 책임지는구나 해서 내부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오히려 타 진영에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내부에서 제 개인 비리야 하고 끊어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통령에게 덤볐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는구나. 또는 앞으로 덤빌 사람들도 이렇게 되겠구나.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저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 프레임인데. 공격 프레임이다 이거. 실체가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안희박이라고 하는데 저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김경수부터 나와야죠. 도핑 사건으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어요. 그럼 김경수 지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 여기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건 음모인 거고요. 음모다. 예, 정확히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검찰이나 경찰에 압력을 넣어서 하는 것이 옳았냐? 그것도 아니란 이야기죠. 결국 지금 안희박김 이것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음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솔직히 우리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 이재명 지사가 그 지지받고 있는 지지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지지층으로부터 지금 갈등, 내부 갈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런 그 프레임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안희박김의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안희박김 설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들어봐. 제가 산을 한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 김 장관님 안희박김 이거 근데 진짜 실체는 있는 겁니까? 일단 여기 나오지 않은 분도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경선 때 붙었던 분 중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 고양시장에 도전하는데 현역 시장을 아예 컷오프해서 배제하고 경선 참여도 못하게 했었어요. 거기도 님은 같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에서 어쨌든 다 라이벌로 뛰셨던 분들이 다 정치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 보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뭐 정치적인 행동이나 정책적인 견해로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개인 비리로 이런 일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보복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그 개인만 잘라내고 우리 당이나 정부는 상관없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당에서 다 공천 주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서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정부 여당이 같이 보여야지 내부의 권력투쟁설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비동의 관음죄로 뭔가를 보여준다라든지 박원순 시장 관련돼서는 고용 세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같이 보인다라든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당내 뭐 윤리위원회 같은 거를 통해서 공동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권력 투쟁설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이렇게 뭔가 같이 책임지는구나 해서 내부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오히려 타 진영에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내부에서 제 개인 비리야 하고 끊어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통령에게 덤볐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는구나. 또는 앞으로 덤빌 사람들도 이렇게 되겠구나.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저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 프레임인데. 공격 프레임이다, 이거. 실체가 없다. 거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안희박이라고 하는데 저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김경수부터 나와야죠. 도핑 예. 사건으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어요. 그럼 김경수 지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 여기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건 음모인 거고요. 음모다. 예, 정확히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검찰이나 경찰에 압력을 넣어서 하는 것이 옳았냐? 그것도 아니란 이야기죠. 결국 지금 안희박김 이것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음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솔직히 우리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 이재명 지사가 그 지지받고 있는 지지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지지층으로부터 지금 내부 갈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런 그 프레임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안희박김의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안희박김 설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